안녕하세요. 김성혜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거두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의석 465석 중에 316석, 3분의 2를 훌쩍 넘기는 그런 의석을 거둬서 독자적인 개헌 발의도 가능한 의석이 됐는데요. 이것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힘을 받고 그 정책에 있어서 추진력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이 노선이 일본이 추구하는 노선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곧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군대를 보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괜히 또 겁나야 하는 거, 반일 의식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중 노선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적에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중 노선이 분명히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국민들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한테 지지를 몰아줬죠. 그래서 76%, 근 80%나 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번 준의원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노선은, 외교, 정치, 군사적인 노선은 바로 강한 일본, 그리고 반중 노선, 이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다카이치노믹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일본 조선업의 부활, 그리고 히토류, 일본이 얼마나 중국한테 히토류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까? 그래서 히토류, 남태평양에 최근에 해저에 히토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히토류 전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전 세계에 히토류를 공급해 나가겠다, 엄청난 매장량을 확인됐거든요. 그걸 적극 개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본이 AI 시대에 선도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다시 부활시키겠다. 일본은 원래 반도체에 강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부활시키겠다, 이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은 바로 일본이 옛날에 누렸던 1등 경제 대국,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 나가겠다,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판 트럼피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했던 러스트벨트 부활, 그러면서 각종 투자, 미국의 산업을 다시 투자해갖고 산업을 일으키는 거, 이런 모습으로 일본도 다카이치 사나에도 그런 트럼피즘을 따라가겠다, 즉 일본판 트럼피즘 노선을 걸어 나가겠다,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옆나라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친중 반미 친중 정권, 이재명 정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길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즉 괜히 쿠팡 미국 기업 조져대고, 그 다음에 알리테무 봐주고, 그 다음에 중국 편 들고 반미 노선 걷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엄청나게 화나게 해갖고 결국 관세 협상에서도 25%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 정말 한국 경제 치명타인데요. 관세 25% 줄여맞고, 그 다음에 또 부정선거로 인해서 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5개국,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첫 번째가 지금 AI과 미르 시스템즈를 보유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다 해서 제1차 조사 대상국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만들어 갖고 포털을 규제하겠다 해갖고
미국 구글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이런 포털들을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너희들 그거 하기만 해봐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신기를 자꾸 건드려서 반미 노선을 걷고 그다음에 알리테무나 봐주고 이런 친중 노선이나 걷고 있으니 이게 길을 잃어도 한참 길을 잃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진핑하고 장유시와 싸우면서 권력 투쟁에 권력 자체가 난장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는 세계적인 기업들 다 빠져나가갖고 완전히 실업자 중국 국민의 절반이 백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전 실업자의 경제 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부동산의 아파트 가격이 90%가 폭락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폭락하고 있는 중국 옆에 무너지는 담벼락 옆에 가서 서 있으니 이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네들 내부에서도 엄청난 싸움 때문에 이재명이 정신이 혼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가 조국당하고 합치겠다고 해서 친명당을 갖다 친문당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뭐 정신이 혼미한 거죠.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맛박 맞고 뒤로는 정청래한테 뒤통수 맞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재명이 지금 발언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뭐 부동산 문제에서도 뭐 실거주하지 않는 부동산 다 팔아라 하더니 그럼 왜 당신은 이 성남 부동산 아파트 안 파냐고 그러니까 거기 말 쑥 들어가고 그다음에 엊그제는 또 이 저기 임대사업자를 하면 왜 집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냐? 그럼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소유를 해서 임대를 하는 거지. 그럼 뭐 그걸 또 규제합니까? 마치 그럼 삼성이 반도체 많이 만들어서 부자 됐으니까 왜 삼성만 반도체 많이 만드냐? 이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개념도 없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 갖고 도대체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양아치처럼 여기 가서 저기 쎄쎄 하고 저기 가서 땡큐 하고 이런 짓 하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이게 양아치 대통령 하나 만들어 갖고 오늘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좀 야당이라도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반듯하게 쓴 장동혁 대표를 왜 이렇게 흔들어댑니까? 특히 조중동, 한동훈과 친한 게 이것들은 도대체 보수 정론지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대고 뭐 중도 확장이라는 이유로 중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중도층한테 소구력 가해져야 된다는 이유로 계속 한동훈 제명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 보면 일본 모습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들어서기 전에 일본은 어떤 내각이었습니까? 바로 이시바 내각이었어요. 이시바 내각은 어떤 내각이냐? 중도 통합 내각이에요. 중도 통합 내각인데 친중 내각이었어요. 친중 노선이었어요. 다만 미국하고도 친하자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도 통합의 친중, 뭐 미국하고는 좀 친하고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조중동, 한동훈 친한계 그리고 오세훈 이들의 주장입니다. 오세훈 지금 뭐 중국 관광객 모집한다고 해서 뭐 성과 있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바로 이시바 일본으로 보면 이시바 내각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고 장동혁 대표가 개혁하면서 제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발목 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새로운 도전자적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젊은 우파 그리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이 옛날 정치하던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는데 중도층한테 소구력 가져야 돼. 중도 확장 노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기득권 우파들이 가져왔던 정치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다 통합해. 그럴듯한 PC 우파적인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자기 이권 챙기고 기득권 챙기고 해나갔던 모습,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 그리고 속으로는 이권 챙기는 그런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멧돼지가 어제 가다가 올가미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서 오늘 또 그 길을 가듯이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해왔었던 거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만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로 의존성이에요. 멧돼지 경로 의존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기 위해선 다카이치 산하 이시바 노선이 아니라 다카이치 산하의 노선으로 가야 됩니다. 즉 장동혁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 옛날 사람들 이거 DNA 잘 안 바뀌거든요. 그 의존성 때문에 새로운 지금 우파가 기득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권 아니고 도전자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우파들, 그 다음에 젊은 정치인들 이들로 다 단단히 뭉쳐갖고 젊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방향은 이시바를 빼내고 바꾸고 사나이를 세웠던 일본이 그 방향을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길을 나아갈 길을 그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한미일 관계가 돈독하게 하면서 한미일 협력 관계가 강하게 될 적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일본이 군대도 갖고 강해지면 우리 이제 반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일본이 강해지면 더 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죠. 특히 미국과 일본이 강해지는데 우리만 반일 반미 해갖고 더 약해지죠.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면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일본, 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그럼 둘이 싸우겠습니까? 쳐들어오겠어요? 아니, 강하고 강한 나라끼리 부딪혀서 뭐 했습니까? 그런 나라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약할 적에 먹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 한미일 협력 관계로 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완전 저 영국이 친중 노선 걸었다가 폭삭 망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친중 노선 했다가 폭삭 망했고요. 유럽이 망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탈원전 했다가 폭삭 망했고요. 이것이 그래서 유럽이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협력 관계로 다 강한 초인류 국가를 형성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반일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해봤자 증오심만 키워서 약하게 돼봤자 그건 먹히는 길이고요. 오히려 함께 협력하면서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젊고 새로운 그리고 신세대 2030 보수들이 단단히 뭉쳐서 젊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고 전진해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